안녕하세요. 우주 채널 기적 방송국입니다. 레인보우 다이아 크리스탈 인사드립니다. 기적 방송국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0년 5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잘 계셨죠? 오늘은 비가 조금씩 내리더라고요. 신기하게 구글에서 오후 3시에 비가 온다고 했는데 정말 비가 내렸어요. 완전 신기하더라고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책은 진심이 움직이는 마음의 힘입니다. 책 제목은 부자, 습관, 돈을 모아들이는 긍정의 힘 8가지 전략, 조성권 편저, 부자가 된 성공한 사람들의 경험을 토대로 쓴 성공 신화니까 이 밤에 잘 듣고 잠재의식으로 보내겠습니다. 잠시만요. 성공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들 주위에는 항상 자신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중심으로 뭉쳐있기 때문일까? 만약 성공한 사람이 다치거나 위기에 닥친다면 마치 그들은 전문의처럼 준비하고 있었던 듯 딱딱 자신의 직분에 맞게 나타나고는 하는데 그들에게는 위기의 순간 그들을 도와줄 사람들이 항상 근처에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치 필요로 하는 순간에 척척 나타나는 인맥들을 보면 여러 방면의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그렇다면 인맥이란 성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인맥과 성공은 일맥상통합니다. 특히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풍부한 간접 경험의 세계를 열어두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확실히 좋은 인맥, 풍부한 인맥을 가지고 있어요. 인맥은 최대의 재산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친구나 아는 사람은 소중합니다. 직업의 귀천이나 또는 그 사람의 능력 여부를 떠나 사람의 미래는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위치로 그 사람을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다만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는 다양한 지식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각자의 입장,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의 지식과 정보, 체험 같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가능한 한 많은 사람과 친하게 사귄다면 자연히 자신을 위한 사회 공부가 될 것이고 인맥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감정의 치유 역할을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상황에서 카운슬링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 존재하고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확률적으로 높아져요. 그러나 그러한 이유로 사람들을 이용하고 이것이 목적이 되어 사람을 사귄다면 결코 그 관계는 깊어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위해 늘 노력한다면 적이 생기지 않을 것이고 사실 적을 두지 않는 것만으로도 인간관계는 어느 정도 성공한 셈입니다.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시스템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간과의 관계는 가장 중요한 삶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사람을 사귀고 관계를 이어간다면 그것은 자신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제목이 될 거예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치열한 비즈니스 전선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할까요? 상거래는 사람과 사람과의 승부인데 능숙하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면 상거래는 성립할 수 있지만 상대가 원하는 것을 우리 파악하지 못한다면 결국 그 거래는 실패로 끝날 거예요. 상거래 첫 번째 원칙은 그 성공의 열쇠는 첫 만남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굉장히 익숙한 말이죠. 상대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 첫인상은 그 기업을 대표하는 이미지로 각인될 수밖에 없다. 최근에 이러한 첫인상의 중요성이 각광받으며 이미지 메이킹 등이 활성화되고 있는 실정인데 깔끔하고 신뢰감 있는 첫인상과 태도는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는 마음의 움직임을 갖고 있어요. 둘째, 상대의 속마음을 읽어라. 사람들은 너무 다양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활짝 열 수 있게 하는가 없는가에 달려있죠. 즉 마음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심리를 파악해 제품을 팔아야 할 것이에요. 첫 만남은 상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기 힘들어진다. 그러나 대화를 통해 상대의 기분을 파악하고 좀 더 세밀하게 그를 알아갈 필요가 있다. 주고받는 이야기 속에서 화술이 뛰어난 사람은 상대의 심리를 잘 파악하고 이야기를 꺼낸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다. 상대의 이력과 취미 등을 조사하여 공감대를 형성해 나간다면 쉽게 친밀감을 통한 신뢰감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 신뢰감을 얻어내며 가장 능통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백전백승의 그 인물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동채 씨. 우리 책주남 나비스쿨의 이동채 씨. 감사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 제일주의라는 일념입니다. 판매자한테 있어서 상거래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바로 고객 제일주의라는 일념이죠. 고객은 판매자에게 있어 가장 큰 손님이에요. 결국 상거래에 있어 판매는 최종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판매를 이끄는 고객은 바로 판매자에게 왕이 되어야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고객은 항상 최고로 모셔야 하며 그들은 작고 큼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가장 큰 손님이 되어야 합니다. 상류층의 부자가 편의점에 와서 라이터를 사지 말란 법은 없죠. 사람은 얼마든지 큰 물건만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장의 거래로만 손님을 판단하려 든다면 큰 기회를 놓치고야 말겠습니다. 자, 가장 소중한 고객 한 분이 오셨습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하시겠습니까? 자, 그것은 바로 정성을 다해 움직이는 진심의 힘이 있습니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 건성건성 사람을 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리 바빠도 항상 진심으로 사람을 대해야 할 것이에요. 가끔 텔레비전에 등장하는 오래된 식당의 주인을 보면 한결같은 마음으로 고객을 대하고 멀거나 가까움에 관계없이 단골이 북새통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여유로운 표정으로 그저 최선을 다해 그들을 대하고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했다고 한다. 고객을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하는 마음, 배웅을 해주거나 살갑게 인사를 해주는 그들의 진심에서 고객들은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거죠. 비즈니스계의 승부. 카리스마를 지녀라. 비즈니스는 보이지 않는 전쟁과도 같아요. 사람과 사람 간의 승부이기 때문에 밀리기 시작하면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 종료되고 맙니다. 사람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박력, 그것을 어떻게 해야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사람의 분위기는 그 사람의 용모뿐만 아니라 자세와 표정에서도 나오는데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움츠린 자세나 소심한 표정 등은 자신이 없다는 증거로 나오고 있죠. 이로 인해 나 외의 상대는 더욱 자신감을 얻게 되고 나는 신뢰감을 주지 못하게 됩니다. 박력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가슴을 쫙 펴는 당당한 자세. 가슴을 펴게 된다면 표정부터 달라지죠. 상대의 눈을 바라보며 당당한 눈빛과 표정, 침착한 말투를 가져라. 그것은 그 사람의 기력을 표현할 수 있게 해준다. 어깨가 축 늘어진 것은 자신감을 상실한 것과 같다. 둘째, 중요한 것이 뒷모습이다. 뒷모습에 허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움츠린 뒷모습, 소심한 걸음걸이, 껄렁한 자세는 쉽게 상대에게 노출되기 쉽다. 어떤 사람의 본연의 모습은 그 사람의 뒷모습에 나타날 수 있다. 네, 뒷모습이 중요하죠. 뒷모습이 아름답게 해야 되겠습니다. 조직 구성원의 단결을 통해 경영 위기를 극복해라. 우리는 인력을 어떻게 단결시켜서 회사를 살려가야 할까? 이것이 바로 경영인이 가져야 할 큰 문제이며 해결해야 할 과제인데요. 인건비에 대한 투자 효과는 모두가 아웃풋 역할을 최대 효과로 이끌어낼 때 이상적이에요. 그러나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이 효과를 결정할 수 있을지 난감합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고 순발력이 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묘는 이러한 사람들의 의지가 모두 회사를 살리는데 단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인재는 각자의 재능을 10분 발휘하여 회사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조직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것이 경영인과 직원이 가지고 가야 할 경영 위기 극복의 힘이 될 것입니다. 유종의 미를 길러라. 부자가 되고 싶다면 반드시 똑소리나게 처리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계약서 관리와 돈 관리다. 우리는 계약서를 쉽게 생각하는 버릇이 있는데 계약서에 명시된 수많은 내용들을 읽지도 않고 체결하는 버릇이 있다.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핸드폰 구입을 하거나 은행에서 인터넷 뱅킹을 가입할 때 한때 문제시되었던 개인정보 유출 등이 그것이다.
사람들은 가입을 하며 몇 장에 달하는 계약 요건을 다 읽어볼 생각을 하지 못하고 도장을 쉽게 찍는다. 그것은 이미 동의했다는 사인과 더불어 법적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데 이렇게 쉽게 찍은 동의 계약은 이후 개인정보가 타 금융기관이나 제2의 필요 기관으로 이관되어 많은 피해를 발생시킨 경험을 들 수 있다. 도장이라는 것은 일단 찍으면 아무리 형식적인 것이라 해도 책임이 발생하는데 도장을 찍어 사람의 사정 따위는 상관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계약만큼 중요한 것은 보증서에 찍는 도장이다. 평소 좋은 관계에 있던 사람에게서 날인의 부탁을 받으면 그럼 누구의 부탁이냐며 가볍게 도장을 찍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다. 대출에 관련된 보증인이나 신원 인수인이 될 경우 만약 그 보증을 서준 사람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하거나 생각지도 않은 일 때문에 보증인의 빚을 대신 떠받는다면 그 지불과 뒤처리를 해야 하는 법적 책임이 따르게 되는데 그래서 도장은 더욱 주의해야 한다. 보증을 서는 일은 절대 삼가야 할 것이고 도장을 찍을 때는 서류를 읽고 내용을 모두 이해한 다음에 도장을 찍어야 한다. 돈을 모으고 싶다면 명심하라. 계약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보증을 절대 서지 말아야 한다. 영업사원으로 성공하고 싶다면 나 자신부터 팔아라. 잘 나가는 세일즈맨,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세일즈맨의 성공, 그것은 자기 자신을 파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여기에도 제가 가장 잘 아는 인맥, 오렌지 생명의 윤혜영 씨가 있습니다. 엄청난 연봉의 주인공이죠. 제 친구입니다. 탑의 위치에 오른 그들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힘든 고난을 이겨내며 미소를 짓고 사람들에게 다가갔던 100번, 1000번의 노력일 것이다. 계약 상담을 하는 순간부터 나 자신은 없다. 나 자신을 던져 나를 먼저 판매한 다음에 훌륭한 영업자로 거듭났던 것이다. 성공한 세일즈맨이 되고 싶다면 명심해라. 나 자신부터 팔고 그들에게 상품을 팔아라. 부자의 기준. 자, 재산이 얼마나 되면 부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100억대 자산가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은데 상대적 왜소증을 느끼고 있어서 5억을 가진 사람도 10억을 가진 사람도 100억을 가진 사람도 부자라고 선뜻 단언하지 못한다 합니다. 해마다 포브스 잡지 같은 매체에서 세계 최고 부자 순위를 매겨 발표합니다. 한국의 이건희 회장, 정몽구 회장, 세계 최고의 갑부 반열에 들기도 하고 빌 게이츠 회장, 조지 소로스 회장 같은 분은 잘 알려진 세계 최고의 갑부로 늘 부동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 얼마나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부자 소리를 들어도 마땅할 것인지 명확한 기준을 세우기 어려워 보인다. 단적으로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규모를 가졌다면 부자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 것이다. 부자가 되려면 새어나가는 돈을 아끼고 현명한 소비 계획 실천을 하는 것도 좋지만 열심히 꾸준하게 돈을 벌어들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수입을 창출하여야 부자 반열에 오를 수 있는데 수입이 일정하지 않거나 넉넉하지 않으면서 돈을 소비하는 일에 만전을 기해보았자 결국 부자가 될 수 없다. 매우 간단한 말이지만 부지런히 벌어들이고 벌어들인 재화를 굴려가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 돈을 아끼려고만 한다면 괜히 머리털만 줄어들고 스트레스로 병원비만 약값이 더 나올 뿐이다. 따라서 쓰는 일보다 버는 일에 더욱 중점을 두어야 하고 벌어들인 수익은 철저한 투자 계획을 가지고 굴러가야 한다. 굴려갈 때 특히 100번 강조해도 부족함 없는 원칙은 안정성이다. 투자 대상이 우량해야 한다. 투자 수익이 적더라도 원금 회수엔 언제든 일말의 의문도 없는 투자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부자가 되길 염원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걸 연구하고 살아야 한다. 정보를 취합하고 그것을 잘 맞추어 철저히 계산하고 검증해 분석 결과대로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차피 20대가 30대 되고 40대로 이어지는 시간은 잠깐이며 벌어들이는 기간도 잠깐이라는 사실을 앞서 충분히 설명했다. 그러나 사람의 뇌엔 영원성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 미리 예정된 그런 시간도 관념적으로 희미해지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하자면 젊음이란 것이 항상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리하여 언제든 쓰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오뚜기처럼 그래서 돈이든 물건이든 젊었든 늙었든 항상 벌어들일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산이다.
젊은 20대 부자가 되기 위해 속력을 내지 않으면 인생의 레이싱을 완주할 수 없을 것이다. 세상은 살면 살수록 기회가 잦아들고 용기도 줄어들어 더욱더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다. 신규 구직자들 중에 연봉 2천에서 5천 사이에 안주하려고 작정하는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다. 연봉직은 손에 잡히는 것이고 안정적인 것이라 그렇게 몰리는 것일 게다. 좀 더 과하게 말하자면 거의 모든 젊은이들이 연봉을 주는 공무원 자리나 회사원 자리로 몰려가고 만다는 것이다. 초중고교나 대학은 이런 연봉자들을 배출하는 수준에 그치고 말 것이다. 어린 시절부터 훗날을 대비해 부자로 길러지고 부자가 되기 위한 예비 수업을 시키는 곳이 아니라 일반 회사원을 육성하는 일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시각을 바꿔야 한다. 천편일률적인 일반 대중을 길러내는 사회 시스템이 아닌 GNP를 끌어올리고 GDP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리하여 부자가 많은 나라로 만들어가는 사회적 시스템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돈을 모아들이는 긍정의 힘, 부자 습관을 읽어봤는데요.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겠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현실이 바꿔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 얘기를 가지고 나에게 질문을 하면서 내 영혼 속에서 대답을 끌어내도록 해볼까요? 네, 오늘도